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과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조율 의사를 밝힌 만큼 일단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고 진술 거부권도 아마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부인으로서는 첫 공개 소환이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특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특검에서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특검이 오늘과 내일은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경민 변호사,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연행 방식,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예.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조율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특검에서는 일단 소환 시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해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집행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됐으니까 정식적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상일 평론가,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변호사 선임계 안 내다가 이제 와서 낸 이유는 뭐라고? 일단은 여론이 과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때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으러 나갈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은 그냥 계속 버티면 뭐 그것으로서 본인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지난번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창피할 정도의 뉴스가 타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이 과히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는 버티는 방식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밝힌 내용을 봐도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이 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소환을 전제로 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내일 뭐 우리도 지금 다루고 있지만 내일 사실 모두의 초미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예. 특검에 출두하는 게 이제 포토라인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특검 입장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를 하는 것과 윤 대통령의 그 조사까지 이른바 전선을 두 개로 넓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데다가 선택과 예. 집중의 전략에서도 특검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거는 자신들의 수사력으로도 좀 쉽지 않다고 봤는데 마침 예. 거기서 또 배보인 변호사를 이제 변호계 선임계를 제출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로가 약간 휴지기를 좀 갖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론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선임계 제출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창구가 생겼으니까 예. 한번 협의를 특검에 한번 해봐라라고 공을 넘기는 것도 있고 특검은 그걸 명분 삼아서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은 김 여사의 수사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펼쳐놓고 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말 그대로 김 여사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예.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보조에 불과한 거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의 그 구인과 체포, 소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노출될 경우에는 예. 오히려 본인들이 해야 할 수사의 원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약간 한번 후퇴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예. 양측이 일종의 변호사 선계를 둘러싸고 서로가 서로 간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약간 휴지기를 갖는 그런 상황이 저는 사실은 지금 벌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상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 내일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뭐 자료가 더 많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예.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많이 가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거기에 그렇게 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유리할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지난번 브리핑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더 점검을 하고 그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서로 명분 축적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경희 변호사 변호인단을 선임을 제출했으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뭐 선임했으니까 계속해서 모레 이후부터도 같이 얘기를 계속 해보자라고 한다면 계속 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소환 조사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포영장도 이제 집행 시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집행 시한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자체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 자체가 이게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탁을 받고 그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결탁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청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특검에서 이제 수사 혐의를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윤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됐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를 시키려면 공무원 관계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아마 추후에도 이게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테지만 뭐 집행 시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집행을 하는 쪽으로라도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든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어제요, 2017년 때였죠. 국정농단 당시 수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언급을 했는데 당시 영상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때를 어제 특검이 언급을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특검이 저 때를 언급한 이유가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그렇죠. 거였을까요?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당신이 그때 수사팀장 아니었느냐. 당신이 그때 이렇게 강제로 구인하면서 왜 당신이 지금 피의자가 됐을 때는 안 나온다고 하느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하면서 일종의 국민에게 여론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저 때도 이제 사실은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최소한 씨가 국민의 여론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저게 옳으냐 그러냐 그 얘기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건 부당한 수사고 거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예 구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뭐 방어권에 보장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 화면을 이제 10년 전의 것을 소환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여론전에 우위에 좀 서겠다는 것과 윤 전 대통령 당신의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압박하는 두 가지 용도로 아마 꺼내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부모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얘기가 법사위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최순실의 닮은 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포 불응하면 저렇게 가서 끌고 나왔는데 본인은 속옷만 입고 들어넣어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인치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면 김상현 평론가님, 저때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적용이 안 되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경찰 수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는 특검 수사도 안 받겠다. 법원에도 안 나가겠다. 이거는요, 정말 본인이 법조인이었나 싶은 상황인 거죠. 예. 정말 무도하고 무법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기억을 하고 안 하고가 윤석열 피고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 생각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 지지 그 지도부를 세워가지고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겠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해볼 도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했죠. 끌고 나오는 거를. 그러면은 다 고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하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은 뭐 조사에 응할 수가 없고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특검에서 이렇게 뭐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이제 물리력까지 행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형 집행법에 나오는 그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속옷 차림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이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강대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나가는 모습은 향후 본인이 이렇게 이제 수사에 거부를 했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본인이 특검에 출석을 했을 때에 수사기관에서 이제 어쨌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사실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조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적으로라는 말이 들어있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웃어요, 기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불법적. 근데 이게 특검이 현재 이제 제가 아는 바 상식에 따르면 예. 교정 당국이 수감자와 지금 그 인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집행하는 있다고만 거예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규정이 애매해가지고 서로 해석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교정 당국이 아니라 이제 특검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도 이제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교정 당국과 협조해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검 수사 자체를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적인 내가 특검의 수사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난 공수처 수사부터 쭉 내려오면 일관된 게 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 방식, 불법적인 뭐 이런 그렇죠. 수사, 이게 계속 예, 불법이라는 예, 단어를 쓰는데 아마 그런 일관된 맥락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제는 그렇다면 특검이 지난번 이번에 보니까 뭐 사진 채증까지 했다는데 아마 다음에 갔을 때는 교정당국의 손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들이나 특검 뭐 검사들이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교정당국과 어떻게 협의하냐가 관건인데, 저는 교정당국이 지금 뭐 이렇게 협조를 지금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뭐 체포영장까지 재청구하는 쪽으로 특검이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얘기하고, 어쨌든 교정당국도 법무장관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무장관이 지금 교정당국과 협의해서라는 말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상현 평론가께서 어떻게 이 체포영장 집행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수갑이나 결박을 통해서 채워가지고 그냥 끌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손발이 자유로운 상태와 결박이 돼 있는 상태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게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냥 강제 구인도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체포영장이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러 가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체포라는 과정에서는 물리력 동원이 저항을 하면 그 저항에 대한 반대, 어떤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불법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법을 다 무시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불법으로 규정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예. 과연 헌정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인지 법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연초에 보수 유튜버들의 조언대로 그 상황이 펼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호처까지 한동훈이 같은 또 최상목이 같은 배신자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혼자 알몸으로 버텨야죠. 우리 자유파 국민과 손잡고. 지난 1월 3일 윤석열이 종종 조언을 구해온 극우 유튜버 고성국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특검이 체포하러 오면 알몸으로 버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 말은 더럽게도 안 들으면서 김건희와 극우 유튜버 말은 참 잘 듣습니다. 최소영 변호사 1월이면은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관저에 관저했을 때. 그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얘기 공수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황명필이라는 최고위원 저분이 너무 과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탄핵이 될 걸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구속이 될 걸 예상했습니까? 재판이 진행될 걸 예상했습니까? 그때 말 그대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탄핵이 된 상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관저에 있을 때 일반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그 당시 이제 뭐 서부지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대통령이 저항을 하다 결국은 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오면 그 알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얘기가 속옷까지 다 벗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 있다. 지금 자기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 하나 없고 예. 전화 받는 사람조차 없다는 말을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버티는 건 당신이 어떤 식으로도 혼자 버텨야 한다는 얘기지 그 옷을 벗고 투쟁하라는 뭐 지침을 줬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하자면 망신주기식으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데 이자는 저자는 하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저게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말의 품격이 맞는 것인지도 저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거나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그 진술을 하고 안 하고는 피의자 방어권에 부합하고 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극우 유튜버의 지령을 받고 마치 대통령이 무슨 인형처럼 조종을 당하는 듯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여당의 최고위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아마 저는 고성국 그 유튜버는 윤 전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당신이 이걸 버텨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해석하는 게 맞지 예. 마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옷을 벗고 있어라 그런 얘기로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당 조국 최고위원. 혁신당입니까? 네네. 근데 우리 최수영 선배님의 말씀은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 과거에 극우 유튜브만 보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러면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때 봤던 내용이 떠올랐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예.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윤석열 피고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데 비다나 씨라고 해가지고 무속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무속인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김명은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먼저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친밀감 형성 이거에 좀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첩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환을 유도를 했던 부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입을 열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수사기관에서는 그 수첩의 내용에 대한 진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의 가담자는 누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자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라포 형성,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의 그런 입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수첩의 진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추가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긴밀하게 뭐 소통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이 계엄에 가담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조금 이제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예, 일단 최순실 노상원 씨는 뭐 계엄도 그렇고 거기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계엄의 사전 모의에 가담한 흔적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과연 이분이 정말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현직에 있는 군인들과 통모해가지고 정말 북을 자극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 저는 사실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직 정보사령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옛날에 대북 공작을 어떻게 했을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전직 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일종의 뭐 NLL을 먼저 자극해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그런 뭐 메모도 등등이 있었다고 많았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이제 빼곡하게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예. 정보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는 그런 공작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경험, 그다음에 상상력,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걸 가지고 현직 정보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군의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했을까? 전 그래서 최근에 드론 전 사령관 같은 사람도 소환했을 때도 지금 특검이 별로 수사에 진척이 없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외환죄 자체가 외국과 통모한다는 전제 조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북한을 자극했으면 북한이 뭔가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전혀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노상원 수첩을 뭔가 하려고 지금 그래서 관계 형성도 하고 좀 더 털어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털어놓을 거라면 뭐 검찰은 뭐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외환죄 입증은 참 특검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혐의는 있어 보이고 의혹은 가지만 예.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출석을 합니다. 이때 공개 출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장 앞에서는 포토라인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조금 김선일 평론가 네. 남편이 윤 전 대통령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일단은 별 잡음 없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진술과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버티면 양형이나 모든 거에서 좀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피고인처럼 정치 투쟁을 통해서 향후 정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부활하려는 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보다는 상당히 법적인 대응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윤석열 피고는 지금 법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반포기 상태고 그 강성 지지층을 흩어지지 않게 해서 정치적으로 사면이나 나중에 뭐 이런 데 유리한 국면을 정치적 갈등 국면을 계속 강화해 가려는 아주 나쁜 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예. 추측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소환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환을 한 게 뭐 한 2, 3일 전에 소환을 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그렇죠. 거의 한 보름 전에 이제 이런 날짜를 이제 박아두고 이제 이날 나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이에 뭐 조사를 앞두고 이제 뭔가를 뭐 지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사 시한을 미루는 거를 미리 방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은 일단은 이제 소환에 응한다라고 하니까
뭐 소환 조사를 해서 이제 아마 조사 시간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본인이 뭐 건강상의 뭐 이런 이슈를 들면서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퇴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서 일단은 뭐 소환 조사 자체는 응하는 것이 본인 예. 입장에서도 나는 출석 불응을 한 게 아니라 출석에 응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사팀에 협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그런 기반을 쌓는 그런 내용이 되고, 예. 이후에 뭐 조사 시간이라든지 조사 횟수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환 조사 때 응했으니까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뭐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좀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예. 조금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내일 상황이 돼봐야 되겠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좀 조사를 좀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일반 피의자들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그런 걸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조사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잠시 휴식을 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제 휴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몸 상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 다시 소환을 하는 방법도 또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해라라고 했을 때 뭐 조사 자체를 6시 전까지만 이제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그게 이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응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예. 갔을 때는 뭐 이제 기존에 뭐 이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피력을 해왔었고, 이번도 이제 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뭐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받다가 그런 몸 상태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뭐 조사를 좀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내일이 돼봐야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최소영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장을 내거나 말을 해가지고 해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침묵하면서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적 관심도 있는 데다가 예. 사상 초유의 사실 영부인 출석이잖아요. 전 영부인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레토릭, 성실히 조사받겠다. 아, 그 정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충분하게 특검에서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도 안 좋은 데다가 예. 도대체 뭐 출두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느냐, 또 이렇게 좀 이제 그 말은 여론이 좀 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거기서 너무 장황하게 밝히면은 그게 또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아마 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뭐 성실히 조사받겠고 국민 여러분의 뭐 지적에 저 충분히 알고 저희가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예. 뭐 이 정도 저는 그걸 예상하고 아마 변호인단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하라고 조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예. 제가 변호인단이라도 그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포토라인에 서겠지만 그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고 아마 나올 때도 저는 비슷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마 차후 계속 수사를 통해서 소환을 통해서 더 진실하게 밝히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관련해서 뭐 사과라든가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거 직접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뭔가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거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이야기지 그게 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뭐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제 생각도 김건희 씨는 그냥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말만 하고 뭐 조사의 빌미가 되거나 나중에 조사 결과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런 이야기로 번질 수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일단 내일 하루만 조사한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의혹들이 그 정도로 많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16개 지금 뭐 혐의인데, 사실은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삼부토건의 이기훈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사게이트의 김예성 씨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하루로서 이제 조사가 마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환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과 이제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에 계속해서 뭐 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뭐 아마 내일이 시작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그러면 됩니다. 그 조사하는 방식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기정사실이라고 평가가 많은데 어느 시점에 이거를 청구하느냐거든요. 유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구속 기간은 또 이제 최장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20일에 또 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삼부토검부터 수사를 시작했던 게 이 나머지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고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좀 중요한 핵심 피의자들이 아니면 뭐 참고인들이 이제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면은 아마 그런 진술까지 다 받아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신변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수사가 지척이 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을 받는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인데 최설표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2023년 7월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예고에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합니다. 네. 이것이 왜 갔느냐? 이것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 2년 반 하면서 순방을 뭐 사전 선발 때도 가보고 예. 본 데도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순방 원래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나라를 예고 없이 들린다는 게 정말 보안상이 아니면 잘안 쉽지가 하죠. 않거든요.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동 파병 때 그거는 이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예. 거기 들리는 곳을 그 이제 그때 청해부대가 어디 있던 데를 동명부대가 있던 데를 가는 거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간 거는 그거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다가 물론 전쟁 중인 나라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방문이 보안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신변 안전 때문에 그런데 가서 재건 문제를 상의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그 당시 꼭 필수 불가결한 이슈였느냐 예. 꼭 챙겨야 할 사안이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폴란드에서 재건에 대한 또 그런 포럼도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장관이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제 인근 지역 리투아니아를 가는 걸 통해서 혹시나 우크라이나를 끼워넣음으로써 특정 기업에 좀 유리하게 이거를 재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 예. 특검이 보는 지점은 딱 그거 하나 정밀 타겟이 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입증 그래서 박진 전 장관까지 지금 소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홍준표 전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만일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거는 내란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과 휘발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이제 정부가 움직였다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라고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켜봐야 할 사안이죠. 예. 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 일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안 일정을 짜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이툰 부대를 가가지고 장병들을 위로한다. 그러면 그 위로가 정치적으로나 대통령의 행위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중인 국가를 대통령이 보안 일정으로 왜 가죠? 거기에 우리가 막 파병한 뭐 장병들을 위로하러 갑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논의한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거기 가지 않고도 논의가 가능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거기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주가 조작을 위한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그런 거일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한번 대회상해 봐도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통령이 간다는 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주는 시그널이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국방장관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무기 지원과 관련한 이제 논의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련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도 이제 책임 있는 이제 자유 동맹의 이제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말하자면 자유 진영 대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논의됐다는 게 전후 재건 사업이었다는 거죠. 당면한 현재에 대한 뭐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러시아 입장이 그랬어요. 한국이 만약 직접 무기 지원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응한 대가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했죠. 얘기했기 예.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왜 우크라이나 갔을까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것이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의 우리 해석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책임 있는 자유진영 국가의 일원으로서 예. 여기에 동참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전후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국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줄을 이뤘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홍진영 시장의 얘기를 아까 끌어오는 거는 만일 그게 특검이 그걸 입증해 버린다면 이건 다른 문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순방 일정에서의 한 자락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 만일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고 그런 흔적이 특검이라도 증거를 찾아낸다 할 경우에는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최소일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민감한 사건이라는 사안이 말씀이시죠?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그 시기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시기가 그냥 맞물려 있다는 거지 인과관계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근거를 특검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일정과 관련해서도 뭐 박진 전 장관을 이제 소환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산부 토건 그 산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모든 일련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퍼즐을 맞춰가기 위한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짜맞추고 난 상태에서 이제 소환 조사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정말로 이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는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종호 전 대표가 오늘 영장 심사 받았거든요. 구속이 된다고 하면 특검으로서는 탄력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예. 삼부토건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증거인멸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구속 여부가 아마 이 김건희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